안녕하세요. 운동을 만나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손목 관절의 수관절의 기능 회복과 기능 유지를 위한 운동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관절은 주관절의 구조적 정렬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목만을 보지 않고 주관절과 경관절을 같이 평가합니다. 상지관절의 구조적 평가와 기능적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체형에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수관절의 기능 회복과 기능 유지를 위한 운동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관절의 기능적 움직임으로 굴곡, 신전, 척골내전, 요골외전, 회내, 회외의 기능적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기능적 움직임 범위가 과도하게 유지되거나 제한된 상태를 보일 때 기능 범위를 넘어서 과사용하게 되면 연부 조직의 손상으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골격계 과사용이란 단순히 관절을 이용한 움직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게 되면 자세 유지를 위해서 근골격계가 미세한 수축 상태가 지속되면서 과사용되고 일시적으로 근수축 기능이 저하됩니다. 저하된 상태에서 자세 변경이 급하게 일어나게 되면 근수축 기능을 못하게 되고 결합 조직인 인대와 연골의 부담이 많아지게 되면서 결합 조직이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안을 때 한 손은 엉덩이를 감싸 안고 한 손은 목과 머리를 감싸 안는데요. 엉덩이를 받친 손이 손목이 약간 굴곡된 상태를 보이게 되면서 손목 굴곡근이 천지굴근과 심수지굴근이 피로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를 장시간 앉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잠깐 앉게 되면은 손목에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앉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아이를 안을 때 조금이라도 손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손을 엉덩이를 감싼 손이 굴곡되지 않게 손가락으로 감싸지 마시고요. 그대로 손목 위에 얹혀서 이렇게 안아주시면 손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팔은 똑같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손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손목을 위해서 수관절의 구조적, 기능적 통증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기능 회복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적 원인은 수관절의 정렬에서 주먹을 가볍게 쥐었을 때 손목과 그립의 수평각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관절 외반위가 증가된 외반주 체형에서 손목을 회내되는 과정에서 요골이 과도하게 회내가 되면서 손목의 비틀림과 회내근과 굴곡근이 단축된 상태를 보이면서 손목 신전이 제한된 상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자 체형에서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 회내근과 굴곡근이 단축 상태를 보이는 이유는 평상시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책상 앞에 손을 앞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손은 회내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다 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우물인 상태로 핸드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두기 때문에 손목 굴곡근을 담당하는 천지굴근과 심수지굴근이 약간 단축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손목 신전이 제한된 상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 중에서 여자분들이 많은 이유는 남자보다 근력이 약한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남자보다 주관절 외반위가 증가되어 있는 편이 많기 때문에 과도한 회내가 발생되고 회내근과 굴곡근이 단축되면서 더 약해지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반복적인 손목 사용이 많아지게 됐을 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손목 통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목 사용을 제한하고 손목을 중립 상태로 유지하면서 충분한 휴식으로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호대를 착용한다든지 아니면 테이핑으로 손등부터 팔뚝 중간 부위까지 해서 당겨가지고 부착을 해주셔서 손목이 굴곡되지 않게 중립 상태를 유지하면서 통증 부위에 자극을 주지 않게 해주시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목의 회내근과 굴곡근이 단축 상태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축되어 약해진 회내근과 굴곡근의 기능 회복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하시게 되면 오히려 손목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회복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회복 운동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스트레칭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손목 굴곡근을 마사지한다 생각하시고 1분에서 2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깊게 마사지를 진행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가볍게 마사지를 하는 거는 이미 손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를 너무 심하게 하면 손목이 아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자, 가볍게 근막이완이 될 수 있도록 마사지를 좀 진행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추가적인 마사지를 좀 진행하시는데, 자, 추가적인 마사지는 베드나 의자에 팔을 이렇게 대시고 그리고 반대 손으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는데 손목 통증 정도에 따라서 강도를 좀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아프실 수도 있는데 좀 손목 통증이 아니고 마사지 하는 부분이 아프신 거는 조금만 좀 참으시고 한 1분이나 2분 정도 지나면 아픈 정도가 좀 줄어들 텐데 그때까지 조금 지그시 마사지를 좀 진행해 주시고 길게는 5분 정도까지 마사지를 하면서 근막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대로 이렇게 손목 굴곡근들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양손을 이렇게 합장한 상태로 자, 그대로 버텨주시게 되는데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굴곡근을 스트레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분에서 2분 정도 버텨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손가락이 다 펴진 상태로 합장하시고 그대로 버텨주시는데 이미 손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불편하지 않는 지점에서 각도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좀 통증 정도가 좀 덜 하실 텐데 부담 정도에 따라서 각도 손을 조금씩 내려서 버틸 수 있는 지점에서 그대로 1분에서 2분 정도 버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 손을 앞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그대로 마찬가지 1분에서 2분 정도 버텨주시면 되는데 지금 손을 앞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손목이 회배된 상태로 회내근이 스트레칭 될 수 있는데 굴곡근과 회내근을 스트레칭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1분에서 2분 정도 버텨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안쪽으로 회전, 다시 앞으로 회전. 자, 안쪽으로 회전할 때는 손목이 회내가 되는 거고 앞으로 회전할 때는 손목이 회외가 되는데 회내, 회외, 회내, 회외 이 동작을 반복해서 회내근과 회외근의 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20회 정도 반복해 주시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주먹을 쥔 상태에서 손가락을 쭉 폈다가 다시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쭉 폈다가 다시 쥐었다가 자,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면 손가락을 필 때는 지신근이 수축을 하면서 손가락을 쭉 펴주게 되고요. 반대로 주먹을 꽉 쥘 때는 천지굴근과 심수지굴근이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주먹을 꽉 쥘 수가 있는데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자, 손목을 조절해주는 신전근과 굴곡근을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반복해서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20회씩 반복해서 하시는데 손목 통증 정도에 따라서 주먹을 쥐는 정도를 좀 조절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동작은 주먹을 쥔 상태에서 팔꿈치랑 팔목이 고정된 상태로 그대로 손목을 원을 그리면서 안쪽으로 회전시켜 주시는데 자, 안쪽으로 10회, 자, 10회 끝나면 반대로 바깥쪽으로 10회 이렇게 해서 20회씩 반복해서 해주시게 되면 손목을 조절해주는 굴곡근, 신전근, 외전근, 내전근 손목을 조절해주는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손목을 강화하는 운동들을 틈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손목 굴곡근의 기능적 단축 상태로 약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벤치 프레스라든지 바벨 프레스, 덤벨 프레스, 프레스 계열 운동을 할 때 발을 손바닥 위에 얹어놓지 못하고 손목을 이렇게 세워서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동작을 할 때 가벼운 무게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중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축된 굴곡근이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불안정한 느낌이 많이 들게 되고 그 상태를 무시하고 중량을 계속 증가시키게 되면 내측부 팔꿈치, 내측부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손목 통증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헬스 운동을 할 때 불안정한 느낌이 드는 쪽 팔 굴곡근을 천지굴근과 심수지굴근 굴곡근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하시면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은 반복적인 과사용으로 인해서 근골격계가 약화되고 그로 인해서 손상으로 이어져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너무 사용을 안 해서 근골격계가 약화된 상태에서 갑자기 급하게 과사용함으로 근골격계 손상으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골격계의 기능 범위가 너무 과도하게 유지되거나 제한되어 유지되는 것은 우리 신체의 다양한 기능적 움직임과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기능 유지를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격의 중립과 안정성, 기능성을 조절하고 결합하는 근골격계의 기능 회복과 기능 유지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